영원히 여행하고 싶지만 지구에 불시착해버린 우주선비 윤우의 뚫레뚫레 3화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너무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았어서 업로드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좀 늦게라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. 그리고 그 방송의 묘미를 생각할 때 꼭 일기처럼 하루하루 기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뭐라고 할까요? 의미? 뭐 아무튼 뭐 기록의 묘미라고 해야죠. 그리고 그걸 돌아볼 때 좀 다시 나를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일기 쓰듯이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지금 급하게 컨텐츠를 정하고 급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. 왜 급해졌냐? 지금 저는 자가격리 중입니다. 미래의 사람들이 이걸 혹시라도 듣게 될 걸 생각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지금 2020년이고요. 2020년은 코비드 19라고 해서 이제 이 폐렴 바이러스인데 이 친구 덕분에 지금 전 세계가 뒤집어져 있는 상황입니다. 뭐 교과서에 실렸을 수도 있겠죠. 뭐냐면은 전염성이 높은데 이제 폐렴을 일으키고요. 그게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작용해서 꽤 큰 사망률을 지금까지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고요. 아무튼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잘 회복하긴 하지만 전염성이 너무 높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켜서 사실 이제 이 코로나가 올해 초부터 한 2월, 3월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떻게 잘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왜 격리를 하고 있냐면요. 이제 제가 별로 사람을 많이 못 만나요. 제가 백수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만난 그 친구가 친구가 만난 전전날 만난 사람이 이제 갑자기 고열을 일으키면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 친구도 그 사실을 이제 저랑 만나고 헤어지셔서 집 돌아가는 쯤에 갑자기 알게 됐고 저한테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전달해주면서 자가격리를 좀 해야겠다. 다음날 오전쯤 결과가 나온다 이래가지고 뭐? 해가지고 이제 갑작스럽게 짐을 싸서 격리할 곳으로 되피를 하고 제가 집에 안 살고 있거든요. 본가가 아니라 타지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옮기고 뭐 필요한 생필품, 물 이런 거 옮겨서 그러나 그냥 정신없고 사람들 연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방송하기도 싫고 이러다가 그래도 기록하는 게 맞지 않나. 그리고 이게 왜 안 하려고 했냐면은 책을 목표한 데까지 다 못 읽었거든요. 그래서 책을 다 못 읽었는데 컨텐츠를 진행하는 게 맞나 이러다가 그래도 무슨 컨텐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기록도 하고 싶어서 급하게 녹음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좀 말이 잘 안 나올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기록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 갑자기 이걸 결정했냐면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정리하다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글을 많이 썼거든요. 군대에 있을 때 글도 많이 쓰고 군대에 있을 때 막 일기도 많이 쓰고 또 군대에 있을 때 책도 많이 읽었어요. 일부러 저 스스로에게 도전을 해주고 싶어서 100권도 넘게 읽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때 저희가 쓴 글인데 놀랬어요. 이런 내가 글을 썼구나. 좀 다시 보는 놀람도 있고 이거는 컨텐츠로 쓸만하다 싶어가지고 정하게 됐습니다. 자가격리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이제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고 혹시라도 내가 폐를 다치거나 목이 다쳐서 혹은 휴일증 때문에 녹음도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이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졌습니다. 그 글은 2016년 5월 29일 딱 병장 달기 직전이네요. 제가 이제 공군에서 군복무를 했으니까 병장 달기 직전에 군대에서 쓴 글인데 이때 이제
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라는 시를 읽고 그래서 그 시를 쓰고 그대로 베껴 쓴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사랑에 대한 글을 적어놨더라고요. 이게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시에 손에 뽑힌다고 했고 하고 그것도 사랑에 대한 주제에 대한 시죠. 이때 제 기억상 뭐 썰이죠. 썰을 풀면은 아마 짝사랑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그것도 이제 제가 군대에서 성가대를 했었는데 군대 성가대석에 있던 원사님의 딸이었나? 아마 그랬을 거예요. 간부의 딸이었을 텐데 따님이셨을 텐데 짝사랑을 했었거든요. 막 이제 이 사람을 본 거는 이제 거의 한 6, 7개월 가까이 봐오면서 아 참 사람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한 6, 7개월 뒤에 이제 전역하는데 제가 공군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역하는데 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혼자 이제 되게 생각하고 또 제가 되게 연애도 늦었고 또 되게 표현하는 것도 서툴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저 때 어렸다 순수했다. 그리고 또 한편 역으로 저 때 이미 사랑의 기본 속성을 다 알았구나. 근데 알았는데 왜 삶을 못 살았니? 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기록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나이 먹고 자기가 기록한 거 보면서 추억하고 생각하는 게 전부라는데 아 그런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좀 고민이 되네요. 글로 써야 될지 글로 많이 기록해야 될지 녹음을 많이 해야 될지 아니면 녹화를 해야 될지 내 오감각 중에 뭘 가장 먼저 읽게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요. 이상한 고민도 같이 하네요. 아무튼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를 읽고 그 다음에 제가 2016년 5월 29일 날 적어놓은 제가 사랑에 대해 생각했던 글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도 하면서 짧게 오늘 컨텐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황동규 즐거운 편지 1.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. 2.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잊닫는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.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.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.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.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. 2016년 5월 29일 일기. 사랑한다 말하는 게 사랑의 부재와 결핍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사랑이라는 단어로는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다. 그래, 기다림. 사랑을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자. 기다린다라고 말해보자. 작년 일기장 귀퉁이에 쓰다만 글귀를 발견했다. 이제 이 글을 마무리 지어야지. 연필을 되잡고 글을 써보지만 이내 지우개로 벅벅 문지르고 한참을 쳐다봤다. 글을 이었을 수 없었다. 욕심이었다. 글을 완성시키고 싶어하는 조급함과 내 글쓰기 능력을 과신하는 자신감이 연필로 꾹꾹 눌러 쓰자 손끝에서 맴돌았다. 지우개로 지워봐도 더 선명해지기만 했다. 그렇게 나는 매일매일 하루치 사랑을 썼다 지웠다 했다. 언젠가는 이 글귀를 완성할 수 있겠지 하면서 노트를 한쪽에 치워놨다가 불현듯 생각나서 다시 노트와 연필을 집는다.
반복하는 이걸 사랑이라 표현해야 할지 기다림이라 표현해야 할지 한참을 기다려봤다.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일 것이라고 믿어본다.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는 사랑에 대한 감정을 기다림으로 표현한 가장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잘 몰랐는데 이 황동규 시인이 이 시를 고3 때 썼고 뭐 연상의 여대생을 연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다고 해요. 고3 때 이 시를 썼대요. 물론 뭐 아버지가 소설가고 그렇긴 하지만 고3 때 이 감정을 알고 이 시를 썼다고 하고, 그래서 이 시를 그대로 그 현대문학이라는 곳에 뭐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등단을 바로 한다고 합니다. 고3 때 이 감정을 이만큼 표현했다는 게 참 놀랍기 없습니다. 그리고 어쩌면 이 글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약간 신내림 받듯이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. 사랑을 기다림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말도 참 인상 깊고요. 사랑의 속성 중에 기다림을 가장 잘 표현한 시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제 얘기가 나오잖아요. 이게 뭐냐면은, 그러니까 맨 처음 읽은 두 문장인데, 사랑한다 말하는 게 사랑의 부재와 결핍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다. 그래, 기다림. 그래서 사랑을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자 기다린다고 말하기로 점점점 해서 이만큼이 이제 제가 일기장에 쓰다만 글귀고 그 글귀에 대한 또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. 지금 굉장히 불친절한데 이 컨텐츠가 저도 이때 뭔가 짝사랑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일기도 쓰고 이 시를 읽으면서도 많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참 지금 보면은 이때 이만큼 성숙했구나. 사랑이란 게 욕심이고 조급함이고 자신감이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미 다 표현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실수를 하고 실수와 실패들을 하고 잊고 있었는지 좀 제 자신을 굉장히 매몰차게 혼내고 싶습니다. 내일 아침에 코로나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내일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별 문제 없고 무증상증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일도 없어서 자가격리 그만하고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가격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니까 되게 묘하더라고요. 사람이 참 별게 없구나. 그리고 갑자기 두려워지고 갑자기 괜히 목이 아픈 것 같고 진짜 그거 하나에 흔들리는 유한한 존재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. 유한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도닥이고 또 그와 동시에 각종 마음의 문제들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이 시대는 그냥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단순하게 그냥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시작하고 자신을 격려하고 개발하고, 근데 저는 아직 좀 낭만과 기다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, 그리고 환상과 기적 같은 일을 바라는 사람이고요. 그리고 그것들 속에 분명 정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 이 어려운 감정들과 두려움들을 회피하기보다는 끝까지 부딪히고 끝까지 기다려보고
내 삶이 무너지더라도 그렇게 사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.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다만 그런 삶을 살다가 제 삶이 근간까지 무너지진 않도록, 뭐 삶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데 무너지더라도 다시 세우고 근간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심연을 바라보고 거기에 있는 괴물과 끝까지 싸우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. 노래는 없고요. 또 방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